이렇게 지금도 공격적으로 장비 발주를 할 수 있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큰 상승의 관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영역 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에 하는 참 옛날에 기억이 나요. 9만 얼마 할 때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점을 쳤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죠. 요즘 비트코인 막 3만 1,000달러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최하 보합 아니면 조금이라도 상승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챗GPT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그 채굴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있지만 하여간 그 모든 것이 가상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무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많이 왜 올라가겠어요? 요즘 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프리고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프리고진 지금 러시아 화폐 뭘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야죠. 다 바꿔야죠.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지니까 중국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까지 누가 언제 숙청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상화폐로 바꿔야 될 그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지금. 네. 은닉하려고. 은닉을 떠나서 가상화폐로 안 바꾸면 다 뺏겨버리는데. 뺏겨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우리가 보면은 뭐 저는 이런 투자 관점을 아예 모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런데 쓸모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반도체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 또 두 번째, 네. 여러분들 어제 뭐 에코프로가 엄청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지 주식들이 테슬라가 급등하고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급등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반도체 소요도 그만큼 급증한다는 소리입니다.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충전소라든가 뭐 하다못해 이런 원재료 만드는 데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소요가 굉장히 2차 전지 때문에도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옛날에 9만 원 할 때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팔으라고 엄청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삼성전자 뉴스를 검색하면 다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맞아요. 다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요. 뜬금없이 다 안 좋은 뉴스를 한 번씩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96,000원대요. 네. 그때 지금 내가 검색해 놓은 것보다 더 안 좋은 뉴스를 봤는데 그것처럼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삼성전자 이제 고독 현장입니다. 이게 고독 형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P1이 P2가 P1보다 한 1.5배 클 겁니다. P3가 P2보다 1.5배 클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P3가 연말에 완공됩니다. 이 부분에는 EUV 공정 라인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P1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1층에 메모리, D램, 랜드프레시, 파운드리 세 개를 같이 넣습니다. 2층도 D램, 랜드프레시, 파운드리 세 개 같이 넣고 계속 공장을 그런 식으로 짓습니다. 이 공장을. 그런데 이 P3가 이제 올 연말 아니면 올 연말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늦으면 조금 늦어지는 것은 내년 초까지 갈 건데 그런데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P4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골조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V2라고 있습니다. V2. V2는 EUV 노광 장비만 있어갖고 노광 공정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노광 장비가 이런 데도
설치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생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마 여기서 노광을 해서 이렇게 웨이퍼를 가져다가 또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광 전용 라인을 했는데 이 노광 전용 라인은 뭐 완공이라는 이런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장비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2022년 말쯤에 이것이 완공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P3가 이게 가동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랜드 프레시, D램, 파운드리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무리 그 감산을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면 하이닉스 같은 데서 반도체 장비 발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공격적으로 장비 발주를 할 수 있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소식도 보면서 한번 돼요. 그러니까 TSMC 있잖아요. 2018년도에 장비가 7, 8대 했습니다. 매월 6만 장에서 8만 장 정도 웨이퍼를 투입을 해서 싹 폐기 처리했어요. 이건 뭐냐면 EUV 장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올 최대 8만 장. 그래서 1년에 그때 당시 100만 장을 웨이퍼를 폐기 처리했어요. 그때 삼성전자는 EUV 장비가 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TSMC가 월 120만 장을 폐기 처리를 할 때 삼성전자는 30만 장 정도로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경쟁력이 몇 배씩 차이가 날까요? 3, 40이 4배 아닙니까? 네. TSMC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장비 대수가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경쟁력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2022년도의 말에 EUV 장비가 60대, 삼성전자가 25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TSMC가 이제 그 뭐냐면 그 EUV 장비 발주를 엄청 줄이고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제 이게 반도체 불황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공장들을 준공을 시키면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TSMC보다 더 고객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 TSMC가 120만 장 폐기 처리할 때 30만 장 처리했던 걸 거꾸로 역으로 있잖아요. TSMC보다 더 많은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반도체 전용 노광 공장도 만들어졌고 또 P3가 이제 완공이 되면 EUV 공정이 막 본격화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TSMC하고 비슷비슷한 규모로 막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웨이퍼를 그냥 폐기 처리를 하더라도 시험 생산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장을.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수율 격차가 있다는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TSMC가 주가가 오르니까 삼성전자도 오를 것이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팹리스 아닙니까? 팹리스가 오르니까 오를 것이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3천 원 이렇게 왔을 때는 그냥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2.5D 패키징 후공정 기술이 되면은 챗 GPT 있잖아요. GPT 생산 물량, 위탁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삼성전자는 이런 협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고객사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점점 개선이 되니까. 네. 어찌됐든 TSMC에다만 주면은 가격도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기회가 오는 것이죠. 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2분기 그 반도체 영업 손실을 4조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이제 삼성전자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이었습니다. 전체.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분기 이 영업 손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4,600억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안 난 것이 다행인 것이죠. 네. 이것이 얼로 말하면 굉장히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 것이에요. 다들 이제 손실 날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상승은 P3가 준공되고 네. 났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갖냐. 왜냐하면 막 그런 것이 준공이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D램 생산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0개 생산하는 거 100개 생산하는 것은 원가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경쟁력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치킨 게임이 와도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한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P3를 올 연말에 이제 가동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계열사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분이 높은 것을 한번 봐보면 CMS가 9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네. 아까 이야기한 CMS. 이 장비 회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84%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20 몇 프로다, 10 몇 프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5조 8,832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되고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가 엄청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XR 가상현실 있잖아요. 네. 뭐 MR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AR, VR이라고 하는데 그러죠.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보시면 XR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애플이 있잖아요. WOLD CF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RGB잖아요. 네. 글이. CF가 뭐냐면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를 통해서 화이트 하얀색을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음극 있고 양극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오픈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마스크가. 오픈 마스크를 사용해서 하나하나를 증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드, 오렌지 해갖고 이게 이제 발광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그린 해갖고 발광층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WOLED CF는 어지럽고 충전을 해도 뭐 한두 시간 사용하면 끝이고 무겁고 네. 두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인수했다는 이매진 있잖아요. 이매진에서 마이크로 OLED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APS는 FMM으로 이렇게 이 RGB 이것을 증착을 할 때 FMM을 사용하는데 이매진은 우리 이제 반도체 노광하듯이 웨이퍼에다 있잖아요. 웨이퍼에다 구멍을 가로 세로 1인치에다 3,000개씩 뚫으면 3,000 ppi, 4,000개를 뚫으면 4,000 ppi 이런 식으로 한 번 사용하고 맙니다. FMM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것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죠. 네. 이 OLED, 진짜 마이크로 OLED로 갈 수 있는 시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를 맨 처음에는 WOLED CF를 갖다가 애플에서 이제 그 가상현실에 사용하지만 그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OLED 이 다음에 사용할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의 한 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RGB 올레이 도스를 개발 본격 착수한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에다 이렇게 시험 장비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WOLED CF입니다. 네. 이건 이제 시험 장비예요. 이건 왜냐하면 중국의 BOE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일본의 소니도 하고 있는데 그냥 시험 삼아서 이제 이것을 한번 증착 장비를 발주를 해서 시험해보는 겁니다. 진짜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WOLED가 아니고 있잖아요.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이매진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애플에다가 있잖아요. 차세대 기기를 납품할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 OLED를 뛰어넘어가지고 LED OS라고 LED 있잖아요. 일본의 소니가 잘하는 그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빨리 개발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칩을 갖다 퀄컴 칩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장비를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발주하는 가격이 뭐 1조에서 2조 사이, 1, 2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캐논 토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받는 애플에서 캐논 토키 장비를 선호를 하고 거기서 그동안에 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캐논 토키는 이제 수직 증착이 아니라 수평 증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6세대 디스플레이와 이 XR이 삼성전자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휴대폰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그 어마어마한 카메라까지 그 삼성전자에 그 관련되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도 어마어마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봤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매진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매진 실적이 지금 작년도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네. 이매진이 엄청 안 좋아졌는데 이매진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회사가 세계적인 장비 회사인데 장비를 잘 팔아야 삼성도 그 장비가 뭐 EUV 장비 세계 최고의 장비가 나와야만이 삼성도 생산이 잘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다 외부에서 사와야 되면은 사실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이 차별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를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TSMC하고 해결해야 될 수율 과제가 남아있다.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수율 과제가 해소가 되면은 정말 큰 상승의 관점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영역 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을 잘 잡으면 좋겠네요. 그러죠. 그 우리나라 국가 명운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정말 놀라운 거지만 이렇게 기업 분석해 주시면은 진짜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준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어떤 주식을 고집을 부려서 그 주식이 정말 진짜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제 급등하는 것을 보고 그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혹시라도 내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형주 이렇게 큰 흐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5번씩 전 차트를 보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예전에 분석을 했다는 것은 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담당은 별로 인기는 없어도 중소형주를 이렇게 소개하고 분석해 주는 것이 저의 담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 안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은 마음 아프지만 기업 가치는 너무 뛰어나도 대주주 리스크라는 것이 있어서 참 저 또한 그 부분에까지는 어떻게 분석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감안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남들이 전혀 모를 듯한 그런 분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해서 수목하루 사는 나무처럼의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